음식물 처리기 광고 맡기러 왔습니다. 아,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끊었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두고 갈게요. 아, 진짜인데요? 아, 가져가요.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제가 작년 처음 써보고 신세계로 맛봤던 가전 중 하나가 음식물 처리기예요. 보통 이제 결혼을 하거나 새집에 들어가면 삼신기라고 하죠. 로봇 청소기, 건조기, 식세기를 필수로 구입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에 음식물 처리기도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음식물 처리기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의 삶의 질의 차이가 진짜 너무 다르니까요. 생각해보면 음식은 매일매일 몇 끼니 먹고 웬만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좀 나오고 그거를 매번 모아서 봉투에 넣고 냄새나고 버리고 하는 과정이 귀찮은데 그것을 모두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니까요. 게다가 이제 날이 더 따뜻해지잖아요. 이때 더 문제예요. 촌벌이가 많이 생겨서. 아무튼 제가 작년에 그렇게 음식물 처리기를 맛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이제 조금 사이즈가 크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취생이나 2인 가정에 좀 어울리는 미닉스에서 나온 음식물 처리기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해요. 원래 미닉스가 자취생들에게 좀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는 미니 건조기로 시작했다가 음식물 처리기 얘를 출시하자마자 네이버랑 오늘의 집 1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동안 품절이 나 있기도 했고 또 이제 자취생분들은 이런 게 진짜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늘 얘를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제품 치고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미닉스 이제 조금 좋아하는 게 뭐냐면 대체로 이제 디자인 이런 게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빳빳해. 그리고 여기에 본품이 들어있습니다. 생각보다 음식물 처리기인데 되게 작죠? 사이즈가 엄청 작게 되어 있습니다. 미닉스가 생각보다 디테일이 꽤 좋아요. 디자인도 깔끔하니 잘 만들어졌고 이 문구 보니까 클램이 많이 들어왔나봐요. 왜냐면 필터 포장 비닐을 반드시 제거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2개 연속으로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처음부터. 필터 포장 비닐을 반드시 제거해주세요. 외관이나 이런 걸 살짝씩 둘러보면 제가 써본 음식물 처리기 중에서는 디자인이나 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냥 봐도 가전제품이라 하기에는 되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음식물 처리기들은 그렇게 예쁜 제품이 많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음식물을 처리하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디자인을 많이 이제 놓치기 마련인데 얘는 되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오 이렇게 한 방에 올라오고 여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여기가 음식물 넣는 통이겠죠? 여기도 보면 안에 한계선 이런 표시도 되어 있네요. 자체로 설명서를 잘 안 읽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디테일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나봐요. 문구가 좀 귀여운데. 기계가 배탈 날 수 있다. 보호 테이프를 제거해주세요. 여기는 뭐 따로 없네요. 그냥 요것만 여기에 음식물을 넣고 분해하고 요걸 빼고 처리하고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보니까 반드시 필터를 제거하라 했거든요. 이것도 자석으로 붙네요. 자석으로 붙고 디자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서 보면 얘가 되게 작지 않아요? 거의 손바닥 한 뼘 크기 정도 됩니다. 얘가 1인이나 2인 가구 그리고 자취생들에게 맞춰져 있다 보니까 크기도 되게 작게 디자인도 예쁘게 요즘은 또 중요한 게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좀 쓸 수 있어야 하다 보니까 되게 예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지금 처음에 봤을 때 단점이 뭐냐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전체적인 기기의 부피에 비해선 음식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작다는 게 좀 단점이에요. 가로 길이는 한 뼘 정도 되는데 얘가 안쪽으로 좀 길어서 부피가 조금 더 이제 커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아까 전에 이것도 이제 필터 이렇게 이제 앞쪽에서 뒤쪽으로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음식물을 처리하면서 냄새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냄새를 잘 잡기 위해서 이 정도의 부피를 좀 할애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이 스티커 제거 안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이 정도면 진짜 정성이네 정성이. 네, 필터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끝이죠. 참고로 요즘 유행하는 음식물 처리기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미생물 처리 방식, 건조 분쇄 방식 이렇게 2가지가 있죠. 사실 뭐 요 2가지의 방법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낫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긴 하거든요. 사용자의 취향이나 패턴에 맞게 구입하면 돼요. 미닉스 음식물 처리기는 건조 분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생물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여기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먼저 엄청난 열로 달군 다음 건조하고 분쇄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방식이에요. 설마 이것도 그거 있나? 원래 음식물 처리기가 넣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한데 딱딱한 뼈라든지 조개 껍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넣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면 모두 다 넣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거 보는 거다 우리는 테스트로 직접 한번 해보죠. 며칠 지나고 집에 설치했습니다. 오늘 운동 갔다 와서 지금 밥을 먹고 마침 음식물 쓰레기가 남았거든요. 오늘부터 테스트를 시작해보죠. 여기서 누르고 오늘은 국물류 좀 넣어볼게요. 오늘 음식물 남은 거 다 넣었고 이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를 시작합니다. 오, 엄청 괜찮네. 국물류를 먼저 말리고 그다음 컷, 그다음 쿨링 이런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과연 어떻게 분해가 되었을까? 일단 한번 체크해 볼까요? 살짝 한번 보면 오, 안에 있었던 액체류는 다 사라졌네. 완전 바삭바삭한 과자처럼 지금 말려졌습니다. 그래도 음식물 느낌은 좀 나고요. 냄새도 살짝은 올라오긴 해요. 다른 음식물처럼 많이 올라오진 않는 것 같아요. 오, 국물류도 꽤 잘 되는구나. 오늘 테스트할 음식물은 뭐냐면 제가 미생물 처리 방식을 쓸 때 아쉬운 점이라면 이제 국물류, 그건 어제 테스트를 했고, 또 매운 음식을 바로 넣지 못한다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매운 음식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또 장점이, 그냥 이거 통을 들고 다니면서 바로 식탁에서 음식물을 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일부러 어제 야식은 매운 걸로 좀 먹었습니다. 또 술안주, 네, 무뼈닭발. 가자, 맛있게 먹여주러 가자. 매운 것도 쉽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아마 국물류는 좀 잘 됐으니까 매운 것도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친환경 음식물 처리를 시작합니다. 다음 날입니다. 과연 매운 것도 다 분해가 잘 됐을까요? 오, 밝은 데서 보죠. 오, 완전 과자 부스러기처럼 다 됐네요. 매운 것도 상관없네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로 왔거든요. 왜 스튜디오로 왔냐면 집에서는 제가 이틀간 테스트했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잘 됐어요. 왜냐면 이제 양이 좀 작기도 했고, 제가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를 쓰면서 아쉬웠던 점이 얘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특히 저는 그 매운 음식을 분해할 때 맨날 씻어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분해를 잘 못해서. 근데 얘는 너무 잘 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이제 조금 궁금해서 오늘은 좀 양을 많이 늘려서 넣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피디님들이랑 점심 먹었거든요. 이렇게 지금 음식물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도 설치해놨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 스튜디오에서 더 음식물 처리가 중요해요. 왜냐면 밥 먹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 그걸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여기에 넣으면 처리되니까 그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 피디님이 좀 쓰고 계신 건데 이게 꽤 많이 찼네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비워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쓰다 보니까 이게 한번 쓸 때마다 비워줘야 성능이 좋잖아요. 요거는 이제 따로 이제 보관함 같은 건데 보관함에 넣어두고 이제 다 차면 그냥 음수통에 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어. 음식물 봉투로 그냥 여기 넣으면 되겠네요. 와, 거의 흙 같다. 이제 여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한계선까지만 채우면 되지 않을까요? 이 안에 다 들어갈까요? 저 우리가 오늘 몇 명이서 밥 먹었죠? 저희가 오늘 7명. 그럼 7명 잔반이 되나? 근데 이게 원래 1인에서 3인 가구 용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또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좀 양이 많은데. 한계선을 이제 넘었는데 아니요, 아직 안 넘었어요. 안 넘었나요? 네, 지금 부피가 커갖고 이렇게 된 거지. 압축시키면 안 넘어요. 지금 거의 이 정도 찼거든요. 지금 한계선까지는 안 갔어요. 테스트 해보죠. 이게 보통 한 4시간에서 5시간이면 우리 끝나죠. 넣고요. 계속 한번 해봅시다. 과연. 근데 이거 홍합 껍데기도 있는데 될까요? 홍합 껍데기. 좀 이따 한 4-5시간 지나면은 저는 오늘 이제 스케줄이 있어 넣었거든요.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출근하셨나요, 대표님? 네. 아니 그 어제 제가 스케줄이 있어갖고 음식물 처리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좀 많이 넣었잖아요. 한번 보죠. 분해는 거의 다 됐는데 이게 액체류나 이제 어제 중국집을 먹어서 기름기가 많아서 그런지 여기 이런데 여기 뚜껑에 이제 기름기가 조금 많이 꼈네요. 이거는 다 분해가 됐어요. 근데 기름기가 좀 많네. 얘 한번 부어주고. 야, 음식물 완전 바짝 말랐네. 바짝 말라. 기름기 많은 건 뚜껑에도 보이다시피 약간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클리닝 모드인데 그냥 클리닝 모드로 하면 위에 거 다 사라질까요? 물 넣고 하면 통하고 세척되는 모드가 있대요. 지금 통 보면 음식물 안에 좀 찌꺼기가 있어서 더러운 거를 요 기계로 씻어낼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있다 하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테스트 한번 해보죠. 왜냐면 어제 우리가 한계선에 맞춰서 꽉 채워뒀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말리고 나면 부피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체크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과학적으로 해보려고 어제 쿠팡에서 저울 샀거든요. 저울. 올려놓고 용기로 그냥 0점 맞춰서 합시다. 자취생들은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제 그 반찬 요리해먹고 막 좀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오늘 냉장고 비워왔어요. 평소에 요리 하시나요? 가끔씩 하는데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남아. 그러다 한 번씩 이렇게 냉장고 비우기 해줘야 돼. 채소도 넣어볼게요. 근데 이렇게 높은 것도 넣어도 되나? 근데 그것도 신기하다. 파가 원래 질기잖아요. 이것도 분해가 될까요? 아, 옛날에
막 닭도리탕 이런데 우동사리 넣으려고도 샀는데 너무 오래 지났어. 유통기한 한 1년 지났을걸. 아 근데 이게 통 자체가 액체로 넣었을 때 2리터이지 부피가 있고 이런 거는 사실 다 넣기는 조금 어렵긴 하네요. 지금 이제 1kg인데 지금 거의 다 찼어요. 왜요? 너무 가득 찼는데. 일단 이제 부피가 안 되니까 이 정도만 합시다. 1.238g 돌리고 나면 몇 그램 되는지 한번 보시죠. 넣고 이렇게 하고 아 이거 너무 많은데? 약간 좀 크게 도전했는데 드라이 시작. 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갖고 지금 확인해 보려고요. 우리가 적당한 양을 넣으면 한 4시간에서 5시간이면 끝나잖아요. 어제 많이 넣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어제 양은 우리가 몇 킬로였죠? 1.3kg였어요. 1238g이요. 열어보시죠. 오? 거의 과자처럼 됐는데요? 완전 잘 되는데. 생각해보니 마늘 프레이크처럼. 지금 이거 재면 용기 0.5잖아요. 제가 적어. 아 진짜요? 그러면 지금 한번 올려볼게요. 지금 전체 통하고 여기 안에 있는 무게가 지금 1616g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용기 무게 빼면 334g. 그럼 1.2kg에서 지금 0.3kg 된 거잖아요. 엄청 줄었네요. 한 4배 줄었는데 4분의 1로. 부피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았어. 부피는 말도 안 됐죠. 부피는 거의 가득 차서 거의 눌러서 닫았잖아요. 억지로. 생각해보니까 파나 이런 건 섬유질 때문에 좀 질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잘 되네요. 이렇게 몇 가지의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사실 저는 얘를 작년 말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던 모델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장단점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장점이라면 얘는 이제 건조 분쇄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음식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처리 가능하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시간도 미생물 방식은 좀 오래 걸리는데 얘는 평균적으로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면 모두 처리가 된다는 점. 그리고 특히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쓰면서 냄새가 거의 안 난다는 것도 장점이잖아요. 미생물 방식에 비해서. 근데 이것도 아예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건조 분쇄가 끝나고 나서 뚜껑을 열 때 살짝 그 뭔가 이제 과자 냄새 같은 거 나잖아요. 쓰레기 냄새라기보다 약간 요리해서 맛있는 그 음식물 냄새가 나요. 그래서 뚜껑 열면 냄새가 좀 나기는 하지만 뚜껑을 닫으면 또 밖으로 새어 나오는 냄새가 없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생각보다 간편했어요. 저희가 이제 몇 번 이제 테스트로 보여드렸다시피 양이 좀 많으면, 그리고 또 이제 액체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이제 끈적끈적한 뭔가 이제 주변에 좀 많이 묻었잖아요. 그때 세척 버튼이 있기 때문에 물을 좀 넣고 세척 버튼을 누르면 좀 간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소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무소음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소리가 조금 나긴 나더라고요. 음식물이 없을 때는 거의 안 나거든요. 근데 안에 음식물이 있으면 분쇄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게 조금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디자인이나 크기가 작다 보니까 어디든 놓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단점은 어떻게 보면 부피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음식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한 대략 이 정도 되고 전체적인 기기는 용량 대비 부피는 좀 큰 편입니다. 대신 또 미생물 방식이랑 비교하자면 미생물 방식에 비해 전체적인 크기는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좀 좁은 공간에 설치하기 좋은 그 정도의 사이즈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그거예요. 얘가 건조를 해서 이렇게 음식물을 엄청 작게 만들잖아요. 근데 요거를 미생물 방식은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데 얘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지는 못해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는 점이 좀 아쉬웠고, 또 사용하다 보니 그것도 있었어요. 건조, 분쇄, 말리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때 이게 남은 시간 또 표시되면 좋을 것 같은데 남은 시간 표시 안 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고 나서 얘로 한번 돌리고 나잖아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또 한번 돌려야 되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 타이밍 잡기가 조금 어려웠다. 그리고 써보니까 음식물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다 가능하다는 점이 좋아서 써보니까 저도 꽤 마음에 들었거든요. 지금 1, 3인 가구의 타겟이라 나중에 좀 큰 4인 이상 넉넉한 용량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장시간 오래 쓰면 단점이 그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음식물 통이 안에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코팅이 벗겨지더라도 뭐 기능상 문제는 없지만 코팅이 좀 잘 벗겨지더라고요. 4달 정도 사용했는데 조금 벗겨졌습니다. 음식물 처리기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용량은 2인 가구에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루 한 2끼 정도씩 먹는다면 4인 가구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제가 썼을 때도 점심은 거의 나와서 먹으니까 저녁만 거의 집에서 먹거든요. 그때 뭐 주말에 이제 점심까지 먹는다 하더라도 크게 부족함은 없었고, 사무실에서 3, 4인에 한 번씩 뭐 점심이나 저녁을 시켜 먹고 이제 잔반을 처리한다? 그 정도도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건 딱 정해져 있진 않고 가정마다 잔반이 얼마나 남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2인 가구 정도에 완전 최적화된 제품인 것 같아요. 유지 보수 관련해서는 처음에 이제 든 생각이 뭐냐면 얘가 처음에 음식물을 넣어서 가동을 하면 엄청 이제 뜨거운 열기로 이제 좀 데운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전기도 좀 많이 소모가 되지 않을까 해서 테스트 해본 결과 음식물을 넣고 한번 돌리고 다음날 보니까 821W시로 나왔고 하루에 한 번씩 쓰고 한 달 썼다고 가정해 보면 약 23.63kWh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한전 홈페이지에서 전기 요금을 계산해 봤거든요. 기본 요금이랑 누진이랑 이런 거 다 빼고 딱 전력량 요금은 2,880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누진세나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긴 해요. 그리고 음식물 냄새 처리하는 거, 요 필터 있잖아요. 필터는 권장하기로는 3, 4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해야 된다고 해요. 다만 무리하지 않으면 6개월마다 교체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AS는 저도 고장나지 않아서 아직 경험은 해보지 못했는데 무상 2년 가능하다고 해요. 그것도 좀 좋았어요. 미생물은 생물이다 보니까 장기간 여행을 가거나 이제 집을 비우면 그것도 좀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안에 또 음식물 보관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것도 편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싱크대형, 미생물형, 분쇄형 모두 써본 결과 각 방식은 장단점이 있고 방식 자체에서 우열을 가리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싱크대형은 좀 이제 별로라서 그건 제외하고요. 간단히 미생물과 분쇄형을 비교해보자면 미생물은 친환경적인 대신 음식을 좀 가리기 때문에 번거로움, 그리고 특유의 그 흑향, 뭔가 이제 한약향, 그러한 냄새가 난다는 점. 분쇄형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모두 처리할 수도 있지만 한번 끝나고 나면 수거를 해줘야 된다는 점,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미닉스를 써보니까 왜 잘 팔리는 제품, 그리고 항상 품절이 나 있는 제품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음식물 처리기를 한번 써보니까 이게 너무 편해서 이제 좀 빠져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찾아보면 음식물 처리기의 가격이 조금 비싸기도 하고, 그나마 이제 미닉스는 할인하면 한 40만 원대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는 점. 특히 음식물 쓰레기 스트레스를 제가 자취할 때 더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딱 타깃을 맞춰서 딱 만드니까 인기가 많은 거지. 지금까지 쓰면서 큰 단점은 없었고 나중에 후속 제품이 나온다면 남은 시간 표시 그거까지만 되면 더 완벽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 시장도 진짜 기대돼요. 이런 거 한번 써보잖아요. 음식물 처리기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써보면 진짜 만족하는 가전제품 중 하나예요. 생각보다 쓰다 보니까 이제 크기가 작네요. 여기 옆에 있는 정수기보다도 더 작아요. 훨씬 작아서 그냥 괜찮은데? 이것도 이렇게 딱 붙이면 깔끔하지 않아요? 쓰면 쓸수록 만족감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